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1월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증시인데, 자, 일단 오늘은 국내 증시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 앞서서 일단 해외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단기 저항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된 구간에서 디로 움직이는지 이제 여기서 원래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생길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흐름을 보니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요번에 이제 FOMC에서 어,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매파적인 성격을 띠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그런 성향이 강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성향을 보인 게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그리고 올해는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옐런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예전 연준 의장이 이제 제닐 옐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의사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었죠. 이제 그래서 제롬 파월로 이제 수장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었는데 작년에 계속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그 트럼프와 마찰이 많았던 때가 작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겪다 보니까 이제 산업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 근데 오늘 이 상승 흐름은 좀 단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셔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올 한 해 금리 동결이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엄청나게 영향적인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제 해외 그러니까 환차손에 대한 부분,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해외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될 수 있는데 금리 동결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결론은 이제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은 환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환율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잠시만요. 네, 환율을 켜보도록 합시다. 원달러 환율 차트. 네. 원달러 환율 차트를 켜보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과거 자 보기 쉽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때부터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2015년도 당시에 이 원달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 내려가면 원화가 강세라는 표현이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달러가 강세인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시점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일단 그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꺾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원화 강세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국내 원화 강세 시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던 시점이 이때가 뭐였냐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제 움직였던 박스권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 동결 표시는 여기서 이제 환율이 더 이상
달러 강세 쪽으로 가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상방 쪽으로 튀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더 상승 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앞으로 국내 경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해외 패권에 대한 부분, 해외 경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감소됐다면은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게 국내 정책이라던가 이제 경기 이슈가 될 텐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고 있는 것이 업종에 대한 이제 수혜죠. 요번에 이제 문재인 정책이 수소차 활성화 견책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에도 이제 더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요번에 이제 회의가 있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추가 하방을 보기보다는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자리 나와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 지금 요번에 나오는 요 자리가 오히려 기회의 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계좌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매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여기 아래에 이름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매매 종목에 대한 추천이라던가 나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아침 전략, 1월 마지막이죠. 네, 1월 마지막 거래일 아침 투자 전략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1월 마지막 거래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